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안에요 대한정치연대라는 게 생겼네요.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천정배 의원 또 박지원 의원 유성엽 당 원내대표 이렇게 아마 주도로 10명의 의원들이 오늘 모여서 이 대한정치연대를 발족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이제 단체냐면, 지금 현재의 민평당, 민주평화당 이 체제로서는 안 된다. 정동영 대표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정동영 대표 체제가 이 체제로는 이제 앞으로 이 당이 존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12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1%랍니다. 그럼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이거 뭐 지지율이라 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당의 구성원들이 아마 심각한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이제 이 연대의 TF팀을 대표하기로 했다는데 이 연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그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출범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 12월이나 내년 1월에 가서 이제 제2단계로 그러니까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는 제3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당을 완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민주평화당 안에 의원이 14명입니다. 그 14명으로서 이제 당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14명 모두가 호남 출신이죠. 지금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을 같이 했던 지금 바른미래당 그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래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요, 호남 지역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죠. 전체 28석 가운데, 그때 25석인가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아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일찍에선 대참패를 당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근데 그때 대선, 그러니까 2017년 5월달에 그 대선을 또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그때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남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국민의당 혹은 민주평화당 이쪽 텃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실질을 다 회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으로서 어디 가서 호남이 아니면 다른 어디 가서 또 저 민주평화당이 입지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으로서 이 호남을 지켜야 되는데 호남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 있는 그 호남 출신의 의원들이랑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텐데 정동영 대표 측에서는 뭘 하냐면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나서니까 정치를 쇄신해가지고 당을 쇄신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야 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측에서 보면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 측은 이제 오늘 또 아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그 박지원 의원을 지목하면서 아주 저 당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라고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했는데 민주평화당의 이 갈등, 이게 봉합하기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분당 순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연대에 같이 합류하지 않으면 결국 분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이 연대 측에는 10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아마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면서 사실상 평화당 의원으로서 활동하다시피 하고 있는 의원 한 사람. 그래서 10명이고 이쪽에는 이제 14명 중에 5명하고 또 역시 바른미래당에서 있으면서 민평당 의원 역할을 하는 또 한 사람. 이래서 한 6명, 이래서 대여섯 명 이런 식으로 지금 판도가 나누어져 있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평화당은 이제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민주평화당 14석의 이거 외소 정당이니까 또 전체가 보면 14명 전체가 호남 출신이니까 사실은 그 지역적 편중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치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하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 들거리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가장 당장 여파가 미칠 곳은 바른미래당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속으로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전부니까 이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도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는 꽉 차서 이제 더 들어올 데가 없다 이러죠. 그 이용호, 송금주 두 의원은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지금 무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사실은 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정치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에 안철수 정당에 갔다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그 민주당에 있어서도 호남에서 호남 물갈이론이 굉장히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호남 내 지역구를 지키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으로서 나간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구성된 그 이제 정당이었는데 국민의당이 그러면서도 당시에 국민의당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호남 지역을 석권했죠. 근데 그러한 호남의 그런 지지가 앞으로 계속 주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극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새로운 이제 변신을 뭐 시도를 하겠지만은 지금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만 가지고는 변신을 시도해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쪽으로 그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안에는 지금 호남 출신 의원이 6명이 있는데 지역구 그중에 한 사람 정운천 의원은 사실은 새누리당 출신이거든요. 그걸 빼면 5명입니다. 5명이고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옛날에 국민의당 그 비례대표 13명 이 가운데 이제 호남 출신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하면 또 민평당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연대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새로운 그 제3지대 신당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옛날에 바른정당 소속 그 이전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 사람들은 거의 같이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른미래당 그냥 있으면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또 외소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예, 안 그래도 요즘 손학규 대표 체제를 두고 지금 당 내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데 또 이런 영향까지 미치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바른정당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90력을 잃어서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아마 만약에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그런 민평당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제3지대 신당 이걸로 해서 바른미래당 이것을 흔들기 시작하면 손학규 대표 체제로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다시 복귀한다면 또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온다 해서 이 바른미래당 현재 체제를 그냥 이끌고 앞으로도 계속 전속해 나가고 발전을 기대해도 좋은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이끌고 민주당으로 간다. 민주당에는 갈 수가 없죠. 그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이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맞지도 않죠. 오히려 한국당 쪽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복귀한다 이거는 바꾸고 말하면 앞으로 다시 22년의 대선을 겨냥한다 이 말이 되는데 지금의 바른미래당 이것만 가지고는 대선 주자로 나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력화를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스타가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스타성이 있는 정치인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같이 여기 참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죠. 또 자유한국당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온다는데. 또 그렇게 되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당내 자극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당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진보 좌파 측에서는 막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유한국당도 지금같이 이렇게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기를. 그렇게 볼 때 안철수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펑 던지면 그 물결이 확 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 사람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총선이 가까워 오기는 가까워 오는구나. 이제 드디어 정치권 안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나비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뭐 움직여봐야 무슨 영향이 있겠나, 그게 아니에요.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으니까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하면 크게 이렇게 들썩거리면 그것이 바른미래당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자유한국당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 전체 정계가 이 총선을 앞두고 정계 재편, 뭐 정계 개편, 예, 또 이런 분위기로 또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가장 이제 앞으로의 변수,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입법화되면요,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전패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과거와 같이 실질을 회복할 기회는 전혀 없어집니다. 잘해야 100석입니다. 예. 아주 잘한다면, 그 19대 총선 때 정당 득표율이 한 42% 좀 넘었거든요. 예, 그때로 간다 해도 130석이 안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득표율 하면 가장 득표율이 높았으면 33.5%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봐야 100석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도 같은 처지에 놓이긴 하겠지만, 대신에 민주당에는 우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또 민평당, 그는 바른미래당 안에도 또 호남세가 크니까, 이렇게 되면요, 자유한국당은 발을 어디 붙일 그 여지도 없을 뿐더러,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국회 선진화법, 그 벽을 민주당은 쉽게 넘을 수 있죠. 뿐 아니라 개헌의 선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헌이 됐다고 치면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권이 이 과거의 이 보수 정당 그냥 입지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어디 디디고 설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흔한 말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한사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막는다 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 구도는 다시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이런 1대1의 그 대결 구도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은 양쪽 어딘가에 아마 흡수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돼가지고 선거를 다시 진보 좌파 대 보수 우파의 한번 또 일대 결전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은 뭐 집권당이니까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정말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있으면 우리는 내 지역만 잘 지켜주면 우리는 이긴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 나만 안 건드리면 우리는 이겨, 이렇게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당내에 혁명적인 대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 또 참패를 모면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가면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보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표를 안 줬으면 안 줬지 자유한국당 못 주겠다 이런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돌리게 하는 엄청난 규모의 당 쇄신.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고 옛날에 잃었던 실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런 이제 변화가 정치권 안에서 이제 총선을 겨냥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20대 총선이 그 참패를 이제는 만회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될 테니까 당의 리더 여러분들 정말 좀 제발 정신 좀 차려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